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주중에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73.9%가 채 1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녀와 2시간을 함께하는 경우도 고작 5.5%에 불과했는데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평소 못 나눈 정 나누시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도 좋은 계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월 6일 화요일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오늘은 아빠가 딸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주인공 차세벽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이어서 최근 젊은 세대의 유행어처럼 쓰이는 도파민 중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극복할지 정신건강의학과 나혜란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D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듣고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gr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열한 시에 만나는 라디오 초대석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서두원의 티타임, 오늘은 화제의 책과 그 저자를 만나봅니다. 제가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세상의 딸들이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빠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마주칠 우울증,
가스라이팅, 불안, 소외감 등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소녀기술 저자 차세벽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세벽 작가입니다. 네. 책 제목이 소녀기술인데요. 소녀들의 지침서 또 부모들의 필독서 이렇게 써 있는데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책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제 목소리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 이맘때쯤에 이 TBS에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정현주의 라디오를 켜라 프로듀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집단 지성 현인들의 처방전 해서 집현전이라는 코너지기 하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시 똑같은 스튜디오에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책을 가지고 나오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어쨌든 오늘 소녀기술이란 책을 이제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소녀들의 지침서, 부모들의 필독서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조금이라도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해서 써놓으신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딸들이 제가 딸이 둘인데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빠가 꼭 해줘야 될 잔소리들. 근데 전에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처세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지금은 처세술이라는 말 거의 들어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처세술이라는 단어 자체의 이미지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을 빨리 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먼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지 기회주의, 이기주의의 단어처럼 쓰여버려서. 근데 저는 처세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되게 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처세, 한자 처는 고처, 또 살아갈 장소의 처라는 뜻이고요. 뭐 대처하다, 처방전, 뭐 처녀할 때도 처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대처하는 기술, 이 세상이 뉴스와 미디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딸을 가진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다 지켜줄 수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스스로라도 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세상에 대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딸들을 위한 처세술 이렇게 책을 제목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떠올렸던 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필독서였는데 그분이 196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에릭 프롬이 1900년생이신 걸로 아는데 60대에 저술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빠져드는 감정의 어떤 늪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학작용이다. 그래서 소녀와 기술 이걸 좀 결합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의 영어 제목은 The Art of 아트죠. Love였는데 테크닉이 아니고 저는 아트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삶의 요령 같은 의미로 영어 제목은 라이프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라이프헥이 이제 실생활에 요긴한 요령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소녀 기술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네, 차세백 작가의 소녀기술 읽고 싶으신 분들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기대평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딸이 둘 계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13살, 19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딸들에겐 어떤 아빠세요? 딸들에게 좋은 아빠이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조그만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예. 거기 동영상에 강아지 아주 귀여운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새끼 강아지인데요. 엄마가 그 강아지를 혼내는 모습이 나와요. 너 왜 그랬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강아지가 처음에는 딱 귀를 살짝 먹었다가 너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하품도 한번 하고 뒷다리를 들어서 자기 귀를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막 이놈 자식 왜 그래?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근데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온 아빠가 쓱 나와가지고 왜 그래? 그런데 얘가 내 말 안 들어요. 뭐야? 딱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이 강아지가 그 긁고 있던 뒷다리도 내리지 못한 채로 완전 얼어가지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네. 부모의 역할은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똑같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엄부 자친, 엄마는 좀 자상하고 아빠는 자상하면서, 엄하고. 네네. 아무튼 저는 조금 엄한 아빠가 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엄하지 않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아빠이고 싶습니다. 두 딸이 이 책을 읽었나요? 읽긴 읽었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빠가 저자인 책을 읽는 딸들은 아마 이런가 싶을 정도로 최대한 어떤 자기들의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네. 아빠 나는 이랬어 저랬어를 내색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아마도 이제 난 이게 뭐 싫었다거나 뭐 이걸 왜 그렇게 쓰셨냐거나 하면은 아빠가 혹시 상처받을까 봐 배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들의 이해하는 세상과 아빠의 세상이 너무 달라서일 것도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둘째는 이제 이번에 중학생이 되는 아이라서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또 아이돌도 잠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된 뭐 내용도 물어보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냥 담담히 읽으면서 그냥 아빠 여기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견 못한 오타도 찾아주고 뭐 그랬었습니다. 딸 둘을 키우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저희 이 프로그램의 유수진 작가는 가스라이팅이 많이 걱정된다라고 답하세요. 이렇게 유도 답변을 저한테 가이드를 해줬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그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또는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 세상에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더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이 폭포수와 같이 터져 나오는 감정의 분출을 약자들을 향해서 쏟아낼 때 그 약자들의 상당수가 어린아이나 노인 또는 여성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여성들은 특히 위험하고 특히 데이트 폭력은 처음에 되게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만났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운이 좋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급격한 폭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대화를 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물리적인 힘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만날까 봐 이게 제일 큰 걱정이고요. 사실 두 번째 걱정도 좀 비슷한 건데 이제 첫째가 곧 이제 고3이니까 이제 뭐 대학에 진학하든 사회로 나가든 곧 성인이 될 텐데 사회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기왕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간 세상에서 특히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세상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뭐 어때야 된다, 사람은 어때야 된다, 여자는 어때야 된다, 누구는 이 시기에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메시지에 노출될 때 그걸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맞추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걸러낼 수 있는 네. 그런 힘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우선 가스라이팅 이거부터 좀 알아보죠. 뭐 가족, 부부, 연인, 친구,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책에 상당히 의미 있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사실 심리학 용어는 아니고요. 예. 문화 용어라고 볼 수 네. 있죠. 1930년대 영국 극작가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해밀턴 뭐 그 양반이 쓴 가스라이팅이라는 희곡이 연극화됐는데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내용 속에서 자기의 아내가 뭔가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너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세뇌하는 거죠. 네가 듣는 건 잘못된 것이다. 너 이렇게 기억도 잘못됐느냐. 끊임없이 피해자가 될 가스라이팅 대상에게 취약함을 강조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이걸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통제, 행동 통제라고 또는 정신 지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부모들은 다 우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그 가스라이팅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는 그 아이돌 최근에 작년이죠. 50-50라는 아이돌이 있어요. 네. 이 아이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그 노래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한번 노래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들려주실까요?
노래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요. 그냥 설명해 주시죠. 준비 부탁을 오늘 시간이 드렸더니 이렇게 여유가 많은 게 맞습니다. 아닐까요? 2022년 11월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23년 바로 직전이니까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네. 데뷔하자마자 데뷔 음반은 아니고 두 번째 음반으로 낸 디지털 싱글곡이 한국 아이돌 역사상 데뷔 후 최단기일에 탑 100 차트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기록을 세워서 56주 동안 차트 인을 하죠. 그러니까 중소기획사의 희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이 배우가 어떻게 된 것이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에는 어른들의 탐욕이 있는 뒷 배우의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이 아이들 소녀들 시기에 민감할 때 남의 말에 자기 인생을 걸 수도 있는 일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그와 관련해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부모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가스라이팅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지배적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네. 살짝 의심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요. 일단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력을 거짓으로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그 딸들 그 10대들이 그걸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응? 않겠어요? 제가 사실 10대들의 삶에 가스라이팅이 직접적으로 있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딸들에게 먼저 특정화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아이돌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딸들에게 특정화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미디어가 주는 가스라이팅. 네. 네. 어떤 뉴스를 우리가 사실이라고 보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실을 해석한 사람들의 전달을 받는 거거든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저께 뭐 어떤 대기업 총수가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을 때 A쪽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 잘된 일이다. 근데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부당한 일이다. 자기들의 해석으로 보도를 해서 전달해주면 한쪽 편의 뉴스만 듣는 사람들은 그 한쪽의 생각으로 굳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대들이 특히 사춘기 소녀들이 그런 거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구별을 못하죠. 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미디어를 접할 때 특정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매체를 많이 접한다면 이 반대되는 것도 좀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제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른 사람은 만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라고 만약 얘기한다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대화와 소통을 단절시키는 그런 상황이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10대 소녀가 가스라이팅을 내가 당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그 방법 이런 거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용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무슨 집에 갇혀서 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땐 많은 책을 읽어봐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을 주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신세계를 튼튼하게 하고 그걸 저는 이제 마음의 근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근력이 튼튼해야 몸을 움직일 수 있듯이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든 뭐 그 상황에서 완전히 도망치든 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독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타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 작가님이 또 특히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타투 인구가 지금 1,3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1,300만. 네, 1,300만. 이제 10대들도 꽤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타투에 대해서. 되게 많죠. 네, 그 패션이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따님분들은 관심이 있나요? 저희 딸들은 관심이 없고요. 다행이네요. 기본적으로 타투는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네.
생살에 진피를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잉크를 주입하는 일이잖아요. 그 용기가 정말 많이 필요한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좀 잘할 수 있는 성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그 아티클을 봤었는데 네. 성형 수술이 한국에서 굉장히 성형 기술도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의사분들이 성형 수술을 한 케이스가 많아서 그렇다. 네. 유럽에 가면 쌍꺼풀 수술도 좀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과감하게 내 몸을 한번 바쳐서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바꿔볼 생각이 이런 그것도 저는 하나의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투는 정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 네. 지금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녀기술 책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 위주로 저희가 선정해서 저자의 책 선물 5명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선물 주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초롱님, 오늘 아침도 선곡이 좋습니다. 명절 전이라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 할 일 없이 바쁘네요. 해주셨고요. 7176님, 책 소개 좋네요. 저도 책 궁금하네요. 소녀기술. 저도 19살 딸이 있는데 부모의 역할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키우고 싶은 거는 누구나겠죠. 해주셨어요. 예술의 전당포님, 차 PD님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8368님, 아재 초콜릿입니다. 격하게 반가워요. 차새벽 PD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200님, 이 책 제목 듣자마자 하나 구입해서 제 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책 제목 잘 기억하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4123님, 저도 딸 둘의 아빠인데요.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잘 하는가를 배우고 싶어서 책 꼭 읽어보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7867님, 책에 요즘 관심 갖게 되는 애착, 어태치먼트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들만 있는 집에서도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9784님, 걱정 많고 의심 많은 6살 여아 엄마예요. 벌써부터 치마를 안 입고 여자 역할놀이 안 시켜줘서 상처받은 딸아이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지 어려워요. 소녀기술 읽고 일찍부터 교육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차 작가님, 우리 저 대담 초반에 말이죠. 네. 그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거는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은 자기가 일부러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생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서 어떻게 써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얘기밖에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복불복의 상황이라고는 할까요? 왜냐하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만나서 좋은 관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돌변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몸의 근력을 키우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타투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타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자기 신체를 조금이라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네. 예쁜 문양을 만들어서. 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예쁜 건 몸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긴 어렵지만 도망은 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네. 운동이든 달리기든 수영이든 어떻게든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것이 주체적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되 민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이 아이가 혹시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당할 수 있는 급격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목숨을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 데이트 폭력 같은 사례를 보면 말이죠. 어떻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한테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 그게 가장 안타깝거든요. 이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폭력을 당했거나 아는 순간 그 사람과 이제 손절을 해야 될 텐데 절교를 해야 될 텐데 계속 끌려간단 말이죠.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기사들의 상당수는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협박하고 강제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큰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달라고, 네. 내 주변을 계속 감싸달라고. 근데 사실 공권력이 조금 더 세세하게 돌봐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들을 다 돌봐줄 수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딸 둘을 키우고 계신데요. 사춘기 딸과 대화하거나 그 아버지 입장에서 뭐 야단을 안 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럴 때 어떤 요령 같은 게 있으실까요? 피해야 할 화법이라든가 절대 삼가할 표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이 수 있을 질문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쓴 소녀 기술은 딸들아, 넌 이렇게 세상을 대처해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 물어보신 질문은 부모들에게 좋은 부모라면 이런 요령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엔 오은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정말 말씀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제 마음으로는 부모의 진심은 화를 내지 않고 얘기해도 화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많은 경우 그럴 것 같아요. 많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정말 충분히 억누르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화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부모도,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모도 연기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화를 쭉 가라앉히고 예. 정말 차분하게 우리가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우리 지문이 다르듯이 관계도 다르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더욱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에게 배운 사랑의 기술로 내 자녀에게 써먹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세상의 많은 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해주시길 부탁하시는 것 같아서 제 책을 읽으신 리뷰를 남겨주신 독자분의 글을 인용해 볼게요. 그분이 써주신 리뷰를 보니까 10대 사춘기 소녀들이 맞닥뜨리는 엄청난 변화와 도전, 그 앞에서 허둥대며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작가는 무기를 제시한다. 그 무기는 근력이다. 몸의 근력, 마음의 근력, 그리하여 마침내 획득하는 삶의 근력까지 그 단단한 힘을 갖추어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진심이 느껴진다. 저는 근력이라고 정리를 해서 네. 일단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으면서 성찰해 나가면서 마음의 근력을 단단히 갖추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죠. 네. 그런 아이들로 저희 딸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이 강한 자존감 그리고 좋은 소통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녀기술 차세백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관심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5명을 선정했습니다. 5939님, 7176님, 7759님, 7867님, 9784님 5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녀기술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백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범준이 부르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들으시면서 1부 마치고요. 교통정보와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2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북쪽 방면으로 청담대교 남단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고장차 구간 뒤로 장지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입니다. 그 사이 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더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강 다리 중에 성산대교 북쪽 방면으로 다리 위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북단 끝지점인데요. 사고 여파로 뒤로 서행하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서초 부근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요.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서초 사이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광명역 부근 1, 2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기상청에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리아 리포터. 네,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는 청정합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오늘 전 권역의 공기질 좋음 단계 보일 텐데요. 내일 밤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의 공기는 탁해지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는 그친 상태지만 늦은 오후까지 제주 산지에 1cm 내외 눈이 조금 쌓이겠고 저녁 한때는 강원 영서 지역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인천 3도, 대구 7도로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설 연휴까지는 맑은 하늘 아래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 습도는 76%입니다. TBS 기상정보였습니다. 샘 스미스의 Unholy 듣고 2부 닥터 어벤져스 시작하겠습니다. Lucky girl, she got married to a boy like you. She'd kick you out if she ever knew about all the you tell me that you do. Dirty, dirty boy, you know everyone is talking on the scene. I hear them whispering about the places that you've been and how you don't know how to keep your business clean. Mommy, don't know that he's getting hot at the body shop, doing something unholy. He's sat back while she's dropping it. She be popping it, yeah, she put it down slowly. Oh, we go. He left his kids at home. We go, so he can get that. Mommy don't know that he's getting hot at the body shop, doing something unholy.
daddy. If you want it, drop the attic. Give me love, give me Fendi, my Balenciaga daddy. You gonna need to bag it up, cause I'm spending on Rodeo. You can wish me back it up, I'll be gone in the AM. And he got me Prada, got me Miu Miu like Rihanna. He always call me cause I never cause no drama. And when you want it, baby, I know I got you covered. And when you need it, baby, just jump under the covers. Daddy's getting hot at the body shop, doing something unholy. He's sat back while she's dropping it. She be popping it, yeah, she put it down slowly. Oh, we go. He left his kids at home. We go, so he can get back. Mommy don't know daddy's getting hot at the body shop, doing something unholy.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떴다. 뭐가? 떴다. 대체 뭐가 떴어? 상암동에 떴다. 닥터 어벤져스!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2부입니다. 오늘은 넌센스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바람이 불 때마다 춤추는 발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불 때마다 춤추는 발은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 좀 쉬운 것 같은데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관심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살만한 세상이 지금까지 낸 문제들을 모아서 책으로 하나 낼까 저희들끼리 농담끼리 이런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소녀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차세벽 작가 모시고 딸들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지, 특히 아버지가 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딸들은 어떻게 세상을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꼭 이 책을 읽으시지 않더라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만 대하진 말고 딸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세벽 작가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요. 후회를 예방하는 기술 이런 것들. 왜냐하면 후회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또 행복에 대하여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방송 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기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딸들 키울 때는 부모님들이 좀 더 조심스럽게 대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들어오는지 부모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모에게 직접 얘기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반은 성공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는 말을 닫고 귀를 닫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는 닥터 어벤져스입니다. 오늘은 정신의학과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도파민 중독, 도파민 디톡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도파민이 뭔지 또 나는 도파민에 중독이 된 건지 도파민 중독의 모든 것들을 정신건강의학과 나혜란 원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는 길이 많이 막히셨죠? 그러게요. 오늘 구정전이라 생각보다 그렇죠. 차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도파민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도파민이란 단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르몬이죠. 일종의 네. 신경 전달 호르몬인데 요즘 도파민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우리가 도파민보다는 제 기억에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그렇죠. 세로토닌은 정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도파민으로 온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회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그런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세로토닌은 네. 이렇게 자연을 접하고 이렇게 그렇죠.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때 뭐 세로토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행복하면 세로토닌이다. 네. 그리고 행복하면 뭐 세로토닌이나 호르몬은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왔던 호르몬인데요. 요새는 대세가 이제 행복이나 어떤 평안 안정보다는 약간의 그 짜릿함? 그렇죠. 쾌락, 흥분 이제 이런 네. 것과 관련된 도파민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짜릿함, 흥분. 짜릿한 흥분. 이게 이제 도파민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건데 이게 또 인스턴트 사회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그 뭔가 이렇게 숏폼처럼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것들의 사회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평안하거나 안정된 이런 것보다는 잠깐이지만 어떤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이 없으면은 이 쾌락이 오지가 않아요. 근데 네. 쾌락은 행복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쾌락 이게 이제 말초적인 거라는 생각이 탁 드는데 말이죠. 뭐 정신적인 쾌락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네. 몸은 가만히 있지만 머릿속에서 아주 뭐 짜릿하게 흥분되는 거. 사실 네.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과 쾌락이 이제 항상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뭐 행위를 해서 쾌락을 느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박 중독이 됐을 때 도박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만 상상을 하는 이런 것으로 굉장히 짜릿한 쾌락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꼭 행위와 연관된 것만은 아니고 도박을 즐기는 것도 도파민의 영향이 있는 거죠. 엄청난 모든 중독은 다 도파민이죠. 세로토닌으로 중독되기는 어렵죠, 사실은. 네. 네. 예. 음식을 먹는 건 어떤가요? 이건 정말 맛있나? 이거 여기 중독됐어. 네. 이러면은. 음식도 음식 자체를 먹는 것은 뭐 도파민이랑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에 탐닉하는 것 예. 이런 것은 도파민이랑 연관이 있겠죠. 아, 네. 뭐든지 뭔가에 탐닉하거나 빠져나오기 힘들다, 헤어나오기 힘들다. 절제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은 도파민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개념일 수도 있는데 평온하다 그리고 뭔가 안정적이다 이제 이러면 도파민 쪽이랑은 좀 거리가 먼 거죠. 네. 네. 아까 짧은 동영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숏폼 같은 거. 폼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마약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숏폼 보기 시작하다가 밤을 지샌 분들 뭐 이런 많죠. 분들 많죠. 저도 뭐 몇 시간 가는 거는 일도 아닌데. 네. 그러면 만일 그럴 경우에 그럼 난 도파민 중독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사실 중독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중독이 되기가 훨씬 쉽고 네. 어떤 사람들은 웬간해서는 잘 중독되기가 어렵거든요. 기질적인 차이가 좀 있고요. 근데 아무리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좀 아주 극단적으로 뭐 마약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우리가 인간은 동물인지라 도파민이 자꾸 분비가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자꾸 중독의 회로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중독에 취약한 중독 경향이 높은 사람은 쇼폼이라든지 이런 요즘 시대에 많이 유행하는 이런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될수록 중독 성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웬간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좀 보다가 그냥 한 시간 보는데 더 이상 나는 못 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잘 확률이 높죠. 네. 네. 그러면 그런 걸 즐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쾌락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약간 새로운 것과 관련이 높거든요. 네.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뭔가 똑같이 보고 있는데 뭔가 새롭고 짜릿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뭔가 아무튼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이 올 때 우리가 도파민이 조금씩 나오는데 네. 숏폼이나 요즘 인스턴트 사회는 자꾸 그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을 자꾸 자극을 시키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파민에 자꾸 노출이 되면 특히 그런 경향, 중독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걸 자꾸 더 얻고 싶어 해요.
1만 있으면 되는데 1이 이제 성에 안 차니까 2를 가고 싶어 하고 2가 성에 안 차니까 4를 가고 싶어 하고 이래서 결국 밤을 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게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자꾸 비슷한 걸 찾는 거죠. 그렇죠. 자극을. 그렇죠. 네. 근데 도파민이라는 게 이렇게 그 근육을 정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 그럼요.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적으면 뭐 파킨슨병? 그렇죠. 이것도 연관이 네.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쾌락을 느끼는 예를 들면 어떤 필요 수치 이상에 확 올라가는 절대치가 확 올라가는 도파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필수 근육 활동과는 조금 별개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파킨슨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 어떤 위축성 뇌 질환 같은 것들을 진단을 하는 거고 네. 요즘 현대 사회에서 도파민 하는 거는 사실은 현대병인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병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글쎄요, 우리가 뭐 조선 시대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그 선사 시대에 도파민 중독자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런 환경이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도파민이 유발되는 그런 짜릿함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도파민이 자꾸 짧은 간격으로 자꾸 나온다. 그러면 네. 뇌 발달이나 정신 건강에 어떤 악영향이 생기나요? 글쎄요. 잠깐씩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좋을 것 같아요. 도파민이 너무 없으면요. 또 이게 우리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일상이 단조롭고 지루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독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도파민에 자꾸 노출이 되면 반짝 그 기분을 느끼고 끝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더 얻고 싶어 하는 그냥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상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루틴한 것들이 많은데 그 쾌감, 특히 강렬한 쾌감을 주는 그 도파민 몰두 행동에만 시간을 쓰게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아주 그냥 흔한 걸로는 뭐가 있을까요? 뭐 게임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가면 도박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행위 중독에서는 뭐 요즘에는 뭐 성행위 중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은 많은데 아무튼 그 골자로 들어오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자극을 준다. 자극은 흥분을 준다. 근데 흥분이 어느 정도 100 정도 하면 그냥 가라앉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100이 아니라 그다음 200, 400, 1000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끌린다는 거죠. 어린 애기들 말이죠. 동영상 네. 보여주면 울다가도 멈추고 열심히 잘 보는데 그거 자꾸 애기도 보여주다 사람이니까요. 보면 재밌죠. 그럼 걔네들도 도파민 중독이 나오니까 좋아하는 수 거죠. 있죠.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뇌 발달이 좀 덜 되어 있잖아요.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보다도 훨씬 그 뇌신경 전달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인은 뭐 예를 들어서 완성된 어떤 표본에서 조금이 변형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뇌는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그렇게 중독되는 아이템을 주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시각 11시 48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가는 길 서강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1차로에 멈춰 있고요. 사고 여파를 받아 양화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가는 길로도 성산 남단 지난 지점 2차로 차단하고 추돌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 지나신다면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청담 남단 지난 지점 2차로 차단하고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고장차 여파로 주변으로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가는 길 정체는 복정부터 청담대교 북단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북단부터 남단 가는 길 시속 17km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자, 도파민과 관련해서 나 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파민 디톡스란 말들 하더라고요. 네, 해독, 네. 도파민을 해독하자, 스마트폰 멀리하기 뭐 등등
이런 거 필요할까요? 요즘 현대인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이 핸드폰을 참 멀리하기가 힘든 환경인데 이게 핸드폰 한번 잃어버리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일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영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핸드폰이라는 게 우리가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뭐 인터넷이건 간에 나한테 바로바로 자극을 주고 내가 궁금하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이 편안한 마음이랑 반대인 도파민과 별개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에 우리는 항상 뭔가 노출이 되는 환경이 좀 주위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디톡스를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하긴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파민이라든지 중독은 사실 타고난 생물학적인 영향이 꽤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현대에는 대체적으로는 조금씩은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차이를 불문하고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든가 말이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하는 건 저는 운동 예찬론자인데 운동은 정신 건강에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뭐든지 다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도파민이 한번 그 쾌락감을 준 사람한테는 이 운동으로 이기는 참 쉽진 않아요. 예. 근데 운동을 할 때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도파민 중독자다. 그럼 반대로 운동으로 쾌감을 얻는 것들을 대체해 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러너스 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달리기를 막 정말 미친 듯이 하면 그 순간에 엄청난 쾌감을 느껴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파민 중독자들, 도파민 중독의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10분만이라도 알람을 해놓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멍 때리기가 뇌 건강에 좋다 이런 말 들었는데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멍 때리기인데요.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실제로 또 중독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더 그럴 텐데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10분이라는 시간 타이머만 맞춰놔도 그 시간 동안 아무 생각은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막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몸이 막 꼼지락꼼지락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10분, 길게는 30분 1시간 이제 이러면 거의 이제 도인의 지경에 이를 텐데 네. 이렇게 뇌 자체를 쉬는 시간을 좀 강제적으로 갖게 함으로써 예. 뇌가 이제 막 자극받은 것들을 좀 쉬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요즘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가끔 하거든요. 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데요. 아이들이 도파민 중독 벗어나는 법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은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인터넷 같은 거 중독을 얘기하실 텐데요. 사실 좀 엄마가 귀찮지만 몸으로 하는 운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놀게 한다든지 예. 뭐 요즘 놀이터를 많이 가진 않지만 엄마가 귀찮지만 뭐 아빠가 귀찮지만 같이 행동으로 해주면 애들은 해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성인이 따라하기 힘들지만 네. 안 해주면 아이들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뭐 일종의 도파민처럼 쾌락을 주는 물질로 대체하기가 더 쉬워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참 그거 애들 맞춰주기 쉽지 않죠. 네. 찬물 샤워가 도움이 된다. 맞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연구 결과가 이 대단히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맞다 아니다 이야기하긴 힘든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찬물도 네. 순간적인 엄청난 자극을 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도파민을 잠깐 팍 깨는 거,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샤워하고 나와서 또 5분 10분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오죠. 핸드폰 찾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찬물 샤워를 해서 아주 바짝 각성을 하고 글쎄 하루에 한 4-5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숏폼 얘기해 주셨는데 짧은 동영상 이거 보는 게 네.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핸드폰 멀리하기? 핸드폰 멀리하기 되게 말이 쉽지가 않아서 정말로 이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네. 타이머를 좀 세팅을 해놓고요. 네. 뭐 40분이면 40분 딱 알람을 정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무조건 그만하고 다시 보더라도 20분은 쉰다. 네. 이렇게 정하는 게 좋고요. 네. 내가 그걸 죽어도 못 지킨다. 네. 이러면 정말 나는 중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이제 병원에 찾아가 볼 정도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심해서 도파민 중독으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은 뭐 약물 치료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도파민이 중독됐다고 찾아오시는 분은 없고요. 네, 중독자들이 찾아오긴 하죠. 네. 네. 근데 약물의 도움을 일정 받을 수는 있는데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약물보다는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다른 병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모티베이션, 의지, 동기가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혜란 선생님에게 도파민 중독에 관해 자상한 설명 들었습니다. 나 원장님 오늘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긴 네, 하지만 아쉽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드릴 퀴즈 정답자 한 분 선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바람이 불 때마다 춤추는 발은 깃발이었습니다. 깃발. 정답 보내주신 1069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또 여러분을 위한 재밌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